완벽하게 치아를 붙이는 치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치과에서는 치아를 붙이는 치료는 없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건데, 환자분들 중에 요 질병, 요 불편함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냐면 크랙이에요. 크랙. 그래서 치아에 금 같다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치과 의사들은 요걸 이제 크랙투스라고 하거든요. 크랙투스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치아에 금이 가서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그것 때문에 치과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치아에 금이 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도자기 같은 데 보면은 겉면에 이제 실금 같은 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처럼 치아도 이제 가장 겉면이 이제 에나멜이라는 층으로 이제 덮여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금이 갈 수 있어요. 워낙 단단한 거기 때문에 단단한 거일수록 더 잘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저작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게 치아 표면에만 있는 금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데, 요 금이 이제 점점 치아 내부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편함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씹을 때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부드러운 건 괜찮은데 약간 맞아요. 질긴 거 씹을 때, 딱딱한 거 씹을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단 크랙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씹을 때, 특히 딱딱하고 질긴 거 씹을 때 약간 새큰새큰한 느낌, 이런 느낌이 보통 크랙투스의 어떤 증상이긴 하거든요. 요 크랙투스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충치를 진단하거나 치주염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뿌리 끝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를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엑스레이입니다. 근데 이 크랙투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고 CT로도 안 보이고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크랙투스 신드롬이라는 거를 예상해서 이걸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특히 이제 환자분들 중에 골드 인레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크랙투스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 크랙투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치아에 금이 가는 건데, 골드 인레이, 금으로 만든 인레이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금이 치아보다 강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이제 치아 사이에 뭘 끼워놨는데, 이 끼워놓은 게 강도가 좋다 보니까 그 끼워놓은 거를 꽉꽉꽉 씹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 치아가 마치 쐐기처럼 쪼개지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인레이 하신 분들 중에는 크랙투스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의 크랙투스 경향이 훨씬 커요. 맞죠. 어금니 아주 그냥 아주 아작을 내시더라고요. 워낙 딱딱한 걸 많이 드시고 턱힘도 좋으시고, 특히 남자랑 여자는 턱힘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골드 인레이를 하셨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분들은 골드 인레이 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검진할 때도 보면은 금이 이렇게 쭉쭉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그렇죠. 또 씹을 때 얘가 약간 벌어졌다 붙었다 한다면서요. 약간 그런 거죠. 마치 이 잔금도 금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을 꽉 주면 저희가 사이가 약간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붙고, 살짝 벌어졌다가 붙고, 이런 것들이 새큰새큰한 느낌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랙투스를 치료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 뼈는 금가면 스스로 붙잖아요. 그쵸? 뼈는 부러져도 몇 가지 조치를 하면 스스로 붙는 작용이 있는데, 치아는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치료, 완벽하게 치아를 붙이는 치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치과에서는 치아를 붙이는 치료는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아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금이 더 이상 벌어지지 말라고 치아를 아예 씌워버리는 거예요. 크라운 치료죠. 그리고 크라운 치료를 선행하기 전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경치료를 선행하기 해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이렇게 씌우게 되는데, 이게 성공률이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미리미리 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치아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치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내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하고 씌워가지고 그 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치료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죠. 크랙투스는. 그러면 일단 말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맞아요. 한번 말씀드리면 보면서 좋을 것 말씀드리죠. 같아요. 요 치아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육안으로도 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치아의 뒤쪽으로 요렇게 보면은 크랙투스, 크랙이 이렇게 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크게 가 있네. 여기도 그쵸? 아래도 가 있네. 여기도 살짝 이런 느낌 보이실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치아 표면에만 있는 거면 괜찮은데 환자분이 불편함을 야기했을 때에는 보통 이런 금들이 치아 내부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크랙투스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골드 인레이 하셨던 분들 중에도 크랙투스가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 인레이 하신 거예요. 야. 금으로 치아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운 건데, 문제가 뭐냐? 골드가 치아보다 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센 힘으로 꽉꽉꽉 씹어버리면은 마치 골드 인레이가 쐐기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이세요? 야, 사방팔방으로 여기 아주... 보이세요? 요렇게 요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표면에만 있는 크랙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부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뒤쪽으로 치아 뒷면으로 요렇게 금 간 거 보이실까요?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거 금간 치아를 치료할 때 어떤 걸 한다고 했죠? 신경 치료한다고 했죠. 요 신경 치료 할 때 보면은 치아 내부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치아입니다. 와, 신경 치료를 하려고 치아에다가 구멍을 낸 거예요. 신경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치아 내부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예를 보시면은 또 신경 치료하러 들어가는 건데 요 사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런 크랙들이 치아 내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다른 예시 또 하나 보면, 자, 요거 보세요. 요건 더 정확히 보이는데, 치아에 이제 신경치료 하려고 이렇게 구멍을 내놨는데 이 내부까지 치아를 따라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서 쓰는데, 그래도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100% 치아를 딱 붙여가지고 더 이상 금이 안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더 이상 금이 안 가게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금이 갔을 때 신경치료하고 씌웠는데도 불편함이 야기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로, 뽑고 임플란트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금이 가 있는 환자들이 처음부터 이게 신경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금이 가 있다 하더라도 불편함의 정도가 빈도 자체가 되게 적고, 그리고 딱딱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위주로는 괜찮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부드러운 거 위주로 식사해 주시면서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신경치료하고 씌우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라는 건 정말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치료 넘어가기 전에 불편함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시면은 식이요법,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거 드시지 마시고 부드러운 거 위주로 식사해 주시면서 최대한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증상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금이라는 것도 더 금이 진행되지 않다 보면은 환자분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또 알아서 좀 조심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제 불편함의 빈도가 크고 내가 일상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다 하면 이제 신경치료 하시고 씌우는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고, 그래도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대로 치료를 들어가는 거고, 치과에서는 완벽한 치료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치료 해봤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되게 얼음 씹어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네네. 근데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원장님한테 맞아요. 이런 크랙이 갈 수도 있다,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얼음 씹는 거를 일단 많이 피했고, 맞아요. 그리고 땅콩 이런 거, 아이고, 호두 이런 거, 견과류. 견과류 엄청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요즘 그것도 많이 안 먹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예전에 딱딱한
딱딱한 걸 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그치. 자극된다고. 맞아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딱딱한 걸 씹어서 머리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저장력은 그렇게 딱딱한 걸 씹지 않아도 두뇌 자극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딱딱한 걸 씹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거를 여러 번 씹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크랙투스 편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치아는 정말 소중해요. 왜냐면은 한 번 나온 치아, 영구치 같은 경우는 다시 갈 치아가 없거든요. 맞아. 그리고 임플란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치아를 소중히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크랙투스라고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도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치료나 씌우는 작업을 하시면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해 주시고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크랙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즘에 정말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딱딱한 거 피해 주시고, 만약에 불편한 거 생기시면은 치과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